안녕하세요. 압구정 로데오점 원장 제니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커트를 했는데 몇 분들이 요청이 오셔서 이제 파마를 하는 걸 보고 싶다 해서 오늘 파마를 실수로 할 거고요. 오늘 모질은 극손상이세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없긴 하지만 극손상 머리긴 한데 또 단점은 발수성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컬을 많이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웨이브 하셨을 때 탱글하게 나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거의 진짜 없었어요. 최근에는 위에만 컬이 살고 밑에는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머리 그냥 이렇게 쳐버렸는데 또 제 머리 특성상 핀머리도 안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극한의 머리입니다. 극한의 머리. 우리가 미용실에서 샵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머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원하시는 컬을 항상 이렇게 그루즈하게 굵은 웨이브를 원하시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시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빗이 아예 안 내려가세요. 빗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보통 복구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자르는 거죠. 근데 사실 고객님들이 자르는 거 원치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결을 살려서 파마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발수성 모발들은 아시겠지만 펌제가 잘못 조제를 하다 보면 한 번에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해서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냥 천천히 차츰 조금씩 pH를 높이면서 침투를 할 수 있게끔. 그럼 좀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고객님이랑 좀 상의를 좀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뿌리는 거는 이제 경단백질이에요. 경단백질. 약간 머리가 너무 흐물흐물거리기 때문에 그냥 폼젤을 발랐다가는 이제 머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서 경단백질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이제 펌 시술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빗질이 워낙 안 돼서 우리가 보통 두꺼운 모질은 표현하기가 참 쉽죠. 하지만 이제 얇은 모질들은 참 쉽지가 않은데 보통 얇으신 분들이 또 되게 굵은 웨이브를 다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비장의 무기가 하나씩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에 뭐 교육도 많고 뭐도 많이 하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 샵에 있는 펌제가 뭐 pH도 중요하지만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질을 건드렸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 타임이 되느냐에 따라서 타임이 오버되면 머리가 흐물흐물거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연습을 하면 피스를 한 몇십 개 만들어서 그 펌제에 대한 성분을 제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래야 어떤 머리가 왔을 때 이 손님은 이 정도면은 모발이 견디겠구나. 또 어떤 손님은 이 정도면은 머리가 흐물흐물 걸리지 않고 유화를 봤을 때 좀 탄력적이겠구나. 기준치는 다 틀려요. 뭐 강사분들도 더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걸 하나하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내 피스 갖고 내 거를 만들다 보면 이 모질에는 어느 정도 감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확실히 결과물에서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분 모질은 반곱슬이세요. 반곱슬이신데 위에를 깨끗이 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얇으신 분들은 착 달라붙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볼륨을 살려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뭐 볼륨도 살리고 머릿결도 좋고 웨이브도 만들고 다 좋겠죠. 근데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 고객님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사실 결을 좀 좋게 만드는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느 시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틀리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분이 손질이 편하고 손이 들어갈 수 있게. 이분은 샴푸를 하시면 손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죠. 지금 제가 펌제를 조제했는데요. 뭐 오늘 쓰는 건 그냥 뭐 라우르 제품이고요. 제가 그냥 즐겨 쓰는 제품이고 손상모용인데, pH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건강모랑 손상모랑 pH가 똑같은 제품도 있고요. 손상모가 pH가 높은 제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pH가 낮다고 해서 꼭 모발 손상이 적다, 또 이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상기를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손상이 심하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저는 한 3cm를 띄고 여기까지만 우선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뭐 바르실 때는 그냥 빠르게 바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양을 조절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어떤 데는 많이 바르고 어떤 데는 적게 바르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한쪽은 뭐 연화가 엄청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시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한번 바르고요. 한번 손으로 대준 다음에 빗줄로 한번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당겨주고 그냥 빗줄로 끝.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좀 이따가 체킹을 할 건데, 체킹 때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열펌은 뭐 강사분들도 되게 잘 하시지만 제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어떤 제품이 좋다, 뭐가 좋다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장 중점적이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상에 나쁜 제품은 없거든요. 그 제품 개발자들이 만들 때 항상 자기 제품에 뭔가 키포인트씩 하나씩 넣어요. 근데 그거를 잘 파악을 하시면 나중에 뭐 다른 걸 도입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입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단독으로 뭐 문자가 오셨는데, 어떻게 일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답장을 뭐라고 드렸냐면, 우리가 손님들의 스케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선생님들의 스케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1인 미용실도 엄청 많으셔서 그 스케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예약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보통 예약하시고 안 오시는 노쇼 고객님들은 과감히 선생님들이 그분들한테 오히려 노쇼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주의입니다.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신 분이 더 많아서. 이분은 곱슬이 앞에가 좀 많으세요. 뒷부분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앞에 부분은 곱슬이 좀 있으셔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연화를 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바르셨으면 이제 세로로 체킹해서 한번 더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안 바른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한 2, 3분 됐는데 벌써 펌제가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경단백질을 한 번 더 뿌려드리고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은 이제 손상모가 더 펌제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 2분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 얇으신 분들은 보통 저는 위에가 컬이 나왔는데 밑에는 아예 안 나와요.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끝머리가 이제 숨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너무 연화제가 강하거나 이제 그런 작업이 있을 때는 컬이 아무래도 누지겠죠, 사실. 사실 저도 제일 어려운 머리라고 생각해요. 이 모델분이긴 하시지만 이분도 일반 직장인이시라서 네, 지금 거의 다 발랐습니다. 거의 다 발랐는데 자, 이런 머리를 보통 연화를 보세요 하시면 뭐 찝어보거나 아니면 뭐 돌려보거나 뭐 이렇게 세워보시거나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저 같은 거는 그냥 표면을 봐요. 표면을 보통 이젠 뭐 일반은 아니고 이제 디자인 선생님들이 뭐 몇 가지씩 해서 뭐 이렇게 해버리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머리는 이렇게 돌려버리시면 이미 컬이 나왔다면 숨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 굵은 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는 큐티클 자체가 완전 파괴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달라붙은 거죠. 안에 케라틴 자체가. 그럴 때는 바로 헹구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저도 이제 이분 머리는 거의 헹궈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연화가 끝나고 머리를 샴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뿌리는 거는 열 보호제고요. 뭐 열 보호제는 뭐 다들 있으시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열 보호제는 뿌려주셔야 파마를 걸 때 특히나 디지털 세팅을 할 때 좀 손상이 덜 하는 경우가 생기시니까 열 보호제 좀 많이 뿌려주시고 질로 해서 잘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연화를 하고 나왔는데도 많이 손상이 되어 있으세요, 사실. 근데 최대한 컬을 잘 이쁘게 걸어야 되는 게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젠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거의 다 말렸는데요. 이렇게 손상이 많은 분들은 밑에서 이렇게 말리시면 안 돼요. 머리가 큐티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씩 잡아가면서 이렇게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매직을 피시는 분들도 좀 수월하고요. 그렇지 않은 매직을 피시는 분들도 좀 수월하고 그리고 결 정리가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면 되겠다 싶은 게 정확히 자기 기준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만 살짝 곱슬 있고 반곱슬이긴 한데 굳이 머리를 피진 않을 거예요. 이분도 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바일 갖고 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커트를 진행하는데 또 여기서 물어볼 게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게 머리 자르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싫어하시죠? 네, 예, 그렇대요. 이게 그냥 짧은 게 싫으신 거예요. 긴 거를 거의 유지할 거니까 저는 그냥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드라이 커트로 한 7분 정도 소요해서 끝에 라인만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커트를 진행할 건데 이분은 길이는 거의 줄이지 않고 말 그대로 끝에만 좀 다듬는 정도로 시술을 할게요. 길이 짧은 걸 또 싫어하신다고 하시니까 자, 이제 가르마 타는 건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은 근데 참 좋은 게 두상이 되게 이쁘세요. 진짜 외국인 서양인 두상이 참 이쁘신데 이분은 똑같이 세 파트로 나눠서 제가 가리키는 교육 항목 중에 3웨이 커팅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섹션을 그렇게 많이 나눠서 커트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간차를 줄이고 정확한 커트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상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니즈를 파악하시면 이분은 밑에가 좀 풍성한 걸 원하시는구나 아니면 밑에가 좀 얇은 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거에 따라 각도 많이 좀 틀려지니까 그걸 조금 염두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신기한 게 교육을 하다 보면 경력이 오히려 더 많으신 분들보다 경력이 없으신 분이 더 잘 받아들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력이 더 많으신 분은 생각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당연히 좋은 방향이 있겠죠. 하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똑같은 걸 공유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서칭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정확히 펌을 걸고 정확히 드라이를 하고 정확히 커트를 할 줄 아는 능력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다시 모발로 들어와서 이분은 보시면 안에가 다 끊어져 있으세요. 지금 제가 끄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빗질로 인해서 막 이런 머리가 끊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살짝 매직을 다림질 하는 정도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얇은 분들은 풍성한 걸 원하겠죠. 그래서 U라인으로 작업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꼭지점만 커팅. 자, 머리가 얇기 때문에 층을 내진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 다 머리가 끊어져 있긴 한데 어떻게든 잘 살려서 파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웨이, 3웨이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은 살짝 앞으로 당겨서 자르시면 돼요. 나중에 파마가 나오면 이래서 풍성하구나 라고 좀 느낌이 좀 나오실 거예요. 저는 이런 얇은 머리는 젖은 상태에서 절대 커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 흐름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말려서 커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야 좀 더 정확한 라인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맨 위에 부분은 5번은 층이니까 층 부분을 잘 선택하셔서 턱선 정도 생각을 하신다 하면 한 3cm 정도 자르시면 되겠네요. 자, 맨 위에 머리는 옆으로 당겨서 제가 여기서 그냥 잘라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때문에 살짝 앞으로 당기는데 마찬가지로 자, 이런 드라이 커트는 바로 체킹 커트를 하셔도 됩니다.
체킹은 말 그대로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체킹 커트를 하는데 모든 걸 다 손을 보는 건 아니니까요. 체킹 커트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체킹이에요. 디자이너분들이 당연히 잘 자르시겠지만 혹시라도 빼먹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체킹을 해주시는 거지. 체킹 커트가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라인을 작업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옆선은 마찬가지로 정말 조금 자릅니다. 지금 원래 사실 저는 한 이만큼 자르고 싶은데 이분이 원하시는 게 길이는 절대 자르지 않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얇으신 분들 치고요, 짧은 걸 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심리라는 게 되게 자기도 굵은 웨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느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얇으신 분들은 특히나 드라이를 다 잘하세요. 드라이를. 물론 못하시는 분도 개중에 있긴 하시지만 드라이 잘 하세요? 잘 안 해요? 이분은 안 하신대요. 이분은 안 하신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난 스타일리시하게 커트를 사실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왜냐면 이분이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드려야 돼서. 탑 부분은 들어서 뒤로 당겨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질감 처리를 사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얇기도 하고 커트만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층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질감 처리는 안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질감 처리를 저는 언제 하냐면 파마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얇은 분들은 혹시 그 끝부분이 우리가 이너싱을 잘 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이너싱이 아시죠? 안에서부터 이렇게 커트를 하는 숱을 치는 그런 내용인데 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부분이 너무 비어질까봐 와인딩을 하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부분만 살짝 건드리는 걸로.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롱에서 하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강사가 아니니까. 앞머리는 들어서 무거운 부분만 커팅. 자, 앞에 층이 잘 됐나요? 제가 지금 거울이 없어서. 자, 커트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커팅은 끝났고요. 이제 와인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를 오늘은 디지털로 말겠습니다. 제가 얇은 머리는 세팅보다는 사실 디지털을 좋아하는데요. 뭐 각자 기호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얇은 머리 세팅을 하면 좀 빨리 건조해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당연히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세팅을 하셔도 되는데 이 모발은 그냥 제가 디지털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션은 처음에 저희가 아까 커트할 때 나눴던 그 섹션 그대로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 머리는 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층을 엄청 많이 낸 게 아니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쌓아가면서 컬을 내는 걸로. 지금 제가 아직 머리가 얇아서 매직을 아직 안 폈어요. 그 매직을 왜 안 폈냐면 와인딩이 끝나고 그냥 한 번에 피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직 피고 와인딩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뭐 꼭 시간에 촉박한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려면 와인딩을 하고 매직을 한번 훑어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머리가 얇죠? 저는 이 머리를 보통 뭐 20호, 22호, 뭐 24호 쓰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사실 이거는 14호, 16호로 말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면 아까 제가 연화를 봤을 때 사실 100% 본 게 아닙니다. 아이롱 하시는 분들은 거의 좀 완벽하게 보시는 편인데 이분 머리 얇아서 완벽하게 봤다가는 이제 안에 큐티클이 이제 무너질 것 같아서 완벽하게 보진 않았고요. 완벽하게 보지 않았다는 게 보통 한 7, 80% 정도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강한 걸로 말하면 너무 빠글빠글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연화를 보냐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틀려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더 정확하게 뭐 100% 보신다면 뭐 20호, 22호 마셔도 되죠. 근데 저는 이런 모발에 제가 아까 연화를 본 상태면 보통 14호, 16호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인딩 마실 때 뭐 특별한 기법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지금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보제인데 뿌리고 나서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 두꺼우면 디지털은 특히나 너무 두꺼우면 열전도 너무 늦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그쪽만 안 마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는 좀 정확한 이제 두께감과 빗질 했을 때 요 정도면 딱 맞겠다라는 생각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와인딩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교육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디지털 많은데 당겨야 돼요? 아니면 그냥 뚫뚫뚫 말아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정답은 없는데 제가 생각한 쪽은 좀 텐션을 주면서 말아야 되지 않을까. 텐션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텐션이 있는 쪽이 더 낫거든요. 특히 이런 얇은 모발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고. 근데 반대로 굉장히 두꺼운 모발이다. 그러면 사실 뭐 그런 모발은 워낙 머리가 잘 나오시니까 다들. 근데 우리가 보통 로드의 판단 미스가 생기면 이게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질 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보통 모발 파악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두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저도 얘기하다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선배님들이나 들어보면 오히려 모발만 보는 게 아니라 두피를 되게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샵에 펌제 재고품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뭐 다른 업체에서 이것 좀 테스트 좀 해달라 해서 쓰는 경우도 많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쁜 제품은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거지. 제품 회사에서 뭐 우리 게 제일 좋아, 뭐 우리 게 나빠 이런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잘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느낌 틀려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감은 보통 이런 발수성 같은 머리들은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머리를 굽는 경우도 있고 찌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사실 다른 방법은 잘 안 쓰고 그냥 부직포 이용하고 와인딩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중화 잘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화도 좀 꼼꼼히 하셔야지, 중화를 그냥 대충 이게 뭐 분무 중화 같은 거나, 물론 극손상일 때 완전 진짜 매직을 하는데 극손상이다 그러면 사실 분무 중화 좀 해야죠. 근데 이런 모발들은 굳이 그러지 않고 로또로 감아서 그냥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좀 더 정확하게 컬이 리치 작업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저도 디자이너 겸 원장이지만 이런 머리는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긴 하세요. 시간도 사실 좀 많이 걸리고, 그러면 당연히 고객님한테 다른 분들보다는 더 금액적으로 좀 더 많이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기 빨린다고 그러잖아요. 한 명 하면 막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와인딩은 다 끝났고요. 지금 로뚜는 거의 14랑 16 위주로 거의 다 말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16으로 말면 이렇게 되게 강한 컬이 나올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되게 좀 굵게 아마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한 반바퀴를 더 말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얇은 머리는 리치를 정확히 표현하고 싶으면 사실 아이롱이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디지털은 간접력이라서 겉에부터 들어가는 게 안쪽에서 안으로 들어서 컬을 마는 거잖아요. 근데 얇은 머리는 보통 그 중간 부분이 좀 많이 늘어지세요. 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착안해서 조금 더 만 거죠. 근데 만약 이분이 반곱 쓰시거나 좀 건강하신 분들이면 정확히 바퀴수 정확히 해서 딱 말면 그 컬 형태 그대로 나올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말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제가 좀 곱슬기는 사실 없애기 위해서 매직은 필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좀 더 보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열은 각 기계마다 회사마다 다 틀리세요. OX도 있고, 뭐 다른 뭐 AX도 있고, 뭐 여러 기계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좋은 온도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온도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제일 좋은 온도는 천천히 열을 밀어 넣는 거죠. 처음부터 강한 열을 팍 주기보다는 천천히 열을 좀 줬다가 좀 뺐다가 줬다가 뺐다 이렇게 하시는 게 모발의 변형이 좀 덜 하지 않을까. 건조한 것도 좀 덜 하고요. 제가 이분한테 열을 주는 건 한 90도 한 5분 넣고요. 한 80도 한 5분 정도 넣으면 거의 마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디지털 와인딩과 열 처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를 띠 작업을 이제 피시는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으시니까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데, 보통 매직을 피실 때는 너무 당기시는 것보다는 그냥 열에 의해서 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림질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림질을 꽉 누른다고 해서 옷이 깨끗하게 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열과 그 살짝의 압력에 의해서 펴지는 부분이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꼭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좀 더 매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표면적으로 더 보여주게 하려면 이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끊겨 있어요, 머리가. 얇으신 분은 특히나 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다스려서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화가 끝났고요. 지금 중화제는 과수 중화제입니다, 과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뽑아야 돼서 보통 시간은 이런 얇은 머리도 한 5분 정도면 끝이 나거든요. 5분 정도 끝이 나서 5분 끝나고 트리트먼트 마무리 한 다음에 이제 말리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이제 샴푸가 다 끝나고 트리트먼트 끝나고 나왔는데요. 컬을 보시면 그래도 탄력이 좀 있게 잘 걸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탄력이면 괜찮거든요. 고객님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컬 나온 적 있어요? 끝에 나온 건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리는 요령만 잘 가르쳐 주시면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불편하게 진행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뭐 말리는 건 특별히 그냥 돌려서 뒤로 이렇게 말려 달라고 하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말려봅시다. 네, 지금 제가 거의 다 말렸는데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말리는 거는 뭐 다 잘 하시니까 저는 그냥 이분 머리는 뒷머리는 앞으로 말고요. 앞머리는 뒤로 할 거예요. 근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거야. 뭐 잘 말리시는 분도 있지만 극소상모는 아시겠지만 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유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샵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판매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집에서 쓰는 제품들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제품들이라서 자기 모발에 맞는 제품을 쓰시는 분들 사실 별로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머리가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제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아니 파마를 했는데 왜 커트를 진행해요? 이러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머리를 끝에를 질감 처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에 아마 뭉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살짝 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말렸고 대충 뭐 선을 보시면 지금 에센스도 아직 안 발랐어요. 그러면 이제 형태가 되게 구루주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낌 괜찮아요? 느낌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별게 아니라 컬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컬만 잘 나왔으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탄력이 좀 이렇게 굵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16호, 14호를 말아도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모질 파악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커트를 할 부분은 이 끝부분만 살짝 날려서 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요령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빗질 했을 때 그 부분만 조금 걸리시면 그것만 커팅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면 조금 더 느낌이 더 살아요. 굵게 느낌 표현 자체가 드라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은 막 강한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얇으신데 그냥 굵게 느낌 있는 약간 아이롱한 듯한 느낌 이런 스타일을 원하신 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 커트는 뭐 한 2, 3분이면 끝나겠죠. 근데 이 작업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차이가 뭐냐면 집에서 샴푸를 하면 끝에가 분명히 걸릴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그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실히 지저분한 것도 덜하고 손님이 관리하실 때도 좀 편하거든요. 네, 그것만 유념하시면 뭐 굳이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또 손님이 관리할 때 좀 편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런 머리는 뭐 드라이 하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드라이는 별로고 그냥 파마 느낌 그냥 그대로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조금 더 끝이 매끄럽겠죠.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커트는 다 끝났어요. 끝났고 빗질을
한번 해주시고 내려보시면 이분이 묶었을 때도 흐름 자체가 제가 거울이 앞에 없어서 그런데 이런 형태 지금 전혀 드라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말리기만 하고 지금 끝에 라인만 자르고 에센스도 안 바르고 그냥 형태만 보인 거예요. 좀 굵게 표현이 잘 됐나요? 제가 봤을 땐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해요. 니즈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얇아도 굵은 거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얇아도 강한 웨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저는 컬만 나오면 돼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걸 착안해서 그냥 굵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 번 더 얘기되지만 이걸 유지를 하려면 샵에 있는 좋은 제품들 고객님한테 권유할 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지를 못하면 금방 또 풀린다는 표현을 써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제 클레임이 걸리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분명 이쁘게 컬을 해줬는데 자기가 유지를 못해서 풀어지는 거는 저는 절대 클레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품과 동반이 돼야 이 머리를 좀 많이 유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센스 바르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에센스를 좀 끝쪽으로 해서 바르고 앞으로 보시면 사실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드라이 다 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으세요. 아시겠지만 느낌이 잘 살았나 모르겠네요. 이제 보시고 자, 오늘은 보셨겠지만 극손상 머리세요. 고객님도 아세요. 손이 안 들어가시죠? 네. 특히 감을 때. 특히 감을 때 손이 안 들어가신대요. 근데 이렇게 컬을 해놓으면 열로 인한 손상은요, 열로 잡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이론이 있으신 분은 더 좋은 이론이 있겠지만, 제가 필드에서 뛰면 항상 느끼는 거는 열로 손상이 되면 열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모발 진단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샵에 있는 제품들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이 성분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좀 아시면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타임 몇 분 봐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보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품들은 다 좋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님한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이런 머리는 뭐 이렇게 뽑아줘야지 라고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오늘은 파마 작업을 했는데요. 이런 극손상 머리는 사실 디자이너들이 다 참 꺼려하는 부분이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여기에 또 올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격 측정은 당연히 일반 분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고객님 손질을 잘 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잘 해주시면 이 고객님은 절대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저희 샵에 무조건 오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태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느낌은 다 틀리실 거예요. 뭐 이쁘다 안 이쁘다 뭐 이런 표현보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머리가 이렇게도 나오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자, 로트만 잘 선정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컬감과 질감 그 부분을 다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뭐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에 세 번째 시간 때는 또 다른 스타일로 해서 정말 살롱에 필요한 부분들만 저는 사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교육할 때도 저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만 딱 찝어서 다음 방송에는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그 밑에 저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하고 다음번에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승철 압구정 로데오점 원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